요즘은 60세면 아직 젊다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죠. 예전만 해도 60이면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를 들을 나이였는데 이제는 기술과 정보가 발전하고 평균 수명도 길어지면서 60대는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찾는 시기로 자리 잡고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은퇴 후의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되니까요. 특히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시작한 새로운 취미가 화근이 되어 힘들어지는 상황을 생각보다 자주 겪으십니다. 이 글은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 은퇴 후 취미생활이나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그 과정에서 실제로 벌어진 3가지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생각해보는 은퇴 후 삶을 다루는 에세이 형태의 이야기입니다. 거창한 학술 자료나 그래프 없이 가볍게 이야기 나누듯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와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이고 더 정확한 재정 설계나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 왜 은퇴 후 취미가 문제가 될까? 사실 직장 생활할 때는 너무 바쁘기도 하고 시간적 물리적 제약이 많아서 큰 돈을 들여 취미를 즐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쓸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고 퇴근 후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면 쉬기 바쁜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시간은 넘쳐납니다.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실컷 해보고 싶어지죠. 젊을 때부터 미루어 왔던 취미나 하고 싶었던 것들에 도전하는 건 사실 아주 좋은 일이에요. 문제는 그 도전이 재정적 심리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질 때 스스로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은퇴 전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혹은 개인연금 등으로 메우게 되는데 그 금액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걸 놓치기 쉬워요. 취미 자체가 과도하게 비용이 들거나 장비를 무턱대고 고급으로 맞추기 시작하면 통장이 순식간에 비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지출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늘지만 수입이 확 줄어들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취미가 나에게 행복을 안겨다 줄지 파산 위험을 가져올지는 결국 자금 관리와 동기 설정에 달려 있습니다. 2. 은퇴 후 파산 위기에 처한 3가지 사례. 구어체로 실제로 주변에서 들어보았던 사례와 비슷한 3가지 상황을 말씀드릴까 해요. 물론 사람 이름과 직책, 구체적인 상황은 각색되었지만 충분히 공감 가는 현실적인 이야기 들릴 겁니다. 사례 1. 골프에 빠진 60세 대기업 임원 김 부장님의 이야기. 아유, 내가 진작부터 골프 배우고 싶었는데 퇴직하고 나서야 제대로 할 수 있게 됐어. 회사 다닐 때는 주말에도 바쁘고 뭐 시간도 마땅치 않았잖아. 이제 마음껏 해볼 수 있으니 장비부터 제대로 맞추자고. 김 부장님은 60세의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하셨습니다. 회사 다닐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서 골프 얘기를 종종 듣고 접대 골프 자리에도 몇 번 나가보셨지만 늘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대요. 은퇴 후 자유시간을 얻은 김 부장님은 이제야 내 시간을 찾았다는 해방감에 골프 장비에 아낌없이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드라이버, 아이언 세트부터 골프웨어, 골프화, 심지어 퍼터도 브랜드별로 여러 개를 사 모으셨죠. 처음에는 그냥 모으는 재미가 있었고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도 지키고 사회적 네트워크도 만들겠다는 나름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한두 달 지나면서부터 불거졌습니다. 라운딩을 한번 나갈 때마다 꽤 큰 비용이 들어가고 장비 업그레이드며 모임 비용이며 늘 뿌듯한 마음은 잠깐이고 카드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김 부장님은 당시 월급이라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사실을 미처 실감하지 못한 거죠. 결국 몇 달 만에 퇴직금 통장의 상당 부분이 줄어들었고 식비나 공과금 같은 생활비까지 빠듯해지는 상황에 직면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한평생 일해서 벌어놓은 돈인데 내가 즐기는 건데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들지? 이러려고 은퇴한 게 아닐 텐데. 본인도 당황스럽고 옆에서 가족들도 골프 그만 좀 하고 말리게 되자 심적으로 점점 위축되어 버린 거예요. 좋아서 시작한 취미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어버린 거죠. 사례 2. 모델하우스 투어가 취미가 된 58세 건설사 출신
박 이사님의 이야기. 우리나라 유명 건설사들 모델하우스가 얼마나 예쁘게 꾸며져 있는지 알아? 난 그거 구경하는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 박 이사님은 58세에 은퇴하시면서 이제 내가 직접 집 관련 투자나 인테리어 쪽으로 뭔가 해볼까 라는 꿈을 꾸셨습니다. 건설사에 근무했으니 그쪽 전문성이 있다고 믿으셨죠. 처음엔 모델하우스 구경을 취미 겸 공부 삼아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이분은 구경만으로는 만족이 안 됐는지 얼마 안 가 직접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문제는 안정적인 월급이 끊긴 상태에서 큰 규모의 부동산에 덜컥 투자했다는 건데요.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사서 임대 수익을 얻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분양권과 재개발 지역까지 한 번에 여러 곳에 투자해버렸습니다. 박 이사님은 은퇴 금액이 꽤 되니 이 정도는 할만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경제 불안과 금리 인상, 분양권 가격 하락 등 변수가 겹치면서 기대한 만큼 시세 차익은커녕 이자와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게다가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지출 규모가 커진 삶의 패턴이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매달 마이너스가 누적되더라고요. 주변에선 차근차근 공부하고 작은 물건부터 시작해야지 왜 한꺼번에? 라고 말려도 이미 늦은 뒤였죠. 모델하우스 탐방이 투자 중독으로 번져버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례 3 사진을 향한 열정, 62세 퇴직 공무원 이 과장님의 이야기. 젊었을 때부터 사진 한번 제대로 찍어보고 싶었거든. 근데 공무원 생활하면서 바빠서 카메라 만지기 어려웠지. 이제야 진짜 제대로 해보는 거야. 이 과장님은 사진이라는 취미를 오랫동안 꿈꾸셨습니다. 은퇴 후 드디어 사진 학원도 등록하고 고가의 카메라 장비에 투자를 하셨죠. 사진 찍으러 국내 곳곳, 해외까지 여행을 다니며 풍경사진, 인물사진,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셨어요. 이 자체로는 아주 멋진 일이잖아요. 문제는 장비는 끝이 없다는 부분이었어요. 조금만 더 선명하게 찍고 싶다. 야간 촬영을 위해 좀 더 좋은 렌즈가 필요하다. 조류 촬영을 위해 망원 렌즈가 있어야 한다 하다 보니 매달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해외 촬영 여행을 자주 가니 항공권, 숙박비, 체류비까지 만만치 않았어요.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도 거기에 맞춰 쓰지 않으면 금세 바닥이 나죠. 결국 한 1년쯤 지나니 모아둔 돈이 급격히 줄어서 자녀들에게 어쩔 수 없이 당신들의 결혼 자금이나 집 마련 자금은 못 대줄 것 같다고 선언해야 했어요. 가족 간 갈등이 생기니 사진을 찍어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고 계속 죄책감이 들었던 거죠. 이 과장님은 애초에 내가 취미로 하려던 사진을 이렇게까지 키운 게 실수였나라며 후회하셨고 결국에는 카메라 장비를 중고로 처분하며 부랴부랴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다고 합니다. 3. 은퇴 후 취미생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즐길 수 있을까? 위 세 가지 사례를 보면 느껴지듯이 은퇴 후에 잘못된 취미 선택이나 과도한 지출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괜찮겠지? 하면서 시작했다가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어느 정도 손을 끊기 어려운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 예산을 정하고 시작하자. 취미라고 해서 막연하게 시작하기보다는 처음부터 1년 단위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확실히 정해두는 게 좋아요. 가능하다면 월별 취미 예산을 잡아놓고 그 안에서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거죠. 쓰다 보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한번 편해진 소비 패턴을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둘째, 치밀한 정보 수집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취미라면 장비 구입부터 모임 활동까지 입문 단계에서 전문가나 경험자의 조언을 듣는 게 중요해요. 중고로 구입해 볼 수 있는지, 꼭 새 것을 사야 하는지, 내가 진짜 이걸 충분히 활용할 것인지 미리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나는 대기업 임원이었으니 이 정도는 문제 없겠지 하는 자만심이나 내가 공무원 때 챙겨둔 게 있으니 괜찮겠지 같은 아니란 생각이 위험해요. 셋째, 가족이나 주변 지인과 함께 공유하기. 은퇴 후에는 혼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쉽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내리기 쉬워요. 그런데 그만큼 객관성을 잃기 쉬운 환경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취미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지출이 발생할 것 같다면 가족들과 미리 상의해보는 것이 좋아요.
가족들의 시선에서 보면 현실적인 지출 상한선을 새롭게 제시해 줄 수도 있고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취미를 공유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4. 마치며 은퇴 서막이자 전환점. 60세 대기업 임원이든 58세 건설사 임원이든 62세 퇴직 공무원이든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마음 놓고 하고 싶은 걸 해보자의 마음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가죠.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야 좀 자유를 얻었으니 하고 싶은 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퇴는 수입이 끊기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나를 위한 소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내가 앞으로 평생 동안 써야 할 돈을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취미가 즐거움이 아니라 돈 먹는 하마가 되어버리면 결국 그 스트레스가 나 자신과 가족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이에요. 길어진 수명 덕분에 60, 70대도 당당히 사회활동을 하고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며 인생 2막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만큼 철저한 준비와 책임감, 합리적 소비가 뒤따라야 합니다. 앞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예산과 재정을 점검하고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을 고려하며 가족들과 인생 계획을 함께 의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례 3가지가 혹시 너무 극단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의외로 이런 일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운 곳에서 흔히 벌어집니다. 겉보기엔 남의 일 같아도 막상 내가 그 상황이 되면 의외로 쉽게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러니 미리부터 나는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소비 습관과 취미 활동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은퇴 후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는 해방감과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책임감이 공존해야 합니다. 2가지 균형이 잘 맞춰졌을 때 우리는 진정 풍요롭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을 테니까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꿈꾸는 은퇴 후의 삶, 그 행복과 안정을 함께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